안녕하세요. 사라봄입니다. 분양가 기준 모든 단지가 2배씩 올랐으나 지금은 마이너스 30%씩 떨어진 이곳 어디일까요? 서울을 끼고 있는 이기 신도시 위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례 신도시에 한번 살아보았는데요. 위례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서울 근교 도시. 단, 내 차가 있으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위례 신도시는 어떤 곳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위례의 모든 아파트를 알게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살아보시죠. 위례에 대해 간단히 지역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총 3행정구역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기 신도시인데요. 지리상 서울의 동남측, 송파구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들 중 유일하게 서울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심지어 강남 3구인 송파구에 걸쳐 있죠. 위례 신도시의 우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처음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도시인 만큼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분양가에 비하면 모두 2배 이상 올랐는데 지난 폭등장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던 만큼 현재는 마이너스 30%씩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례 지도를 살펴보면 신도시답게 정돈된 모습의 지도가 보이네요. 상권은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중앙에 규모가 큰 상권이 있고 북쪽에 스타필드, 남쪽에 남이래역 인근 상권, 그리고 동측에 항아리 상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면 어디가 살기 좋은 아파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초등학교를 한번 같이 떼어보겠습니다. 위례의 초등학교는 지역 내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특정 아파트들은 대로를 건너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로드뷰를 보거나 직접 가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아이들 등하교를 위한 통로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상권과 초등학교 위치를 봤을 때 거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바로 이곳.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로 보입니다. 중앙 상권과 가까우며 위치도 중앙에 위치하여 위례 어디로든 접근이 편리하며 서울과도 가까운 위치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가 길 건너에 있지만 지도로 보면 단지에서 초등학교로 바로 이어지는 구름다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네요. 그럼 위쪽 단지들이 더 선호도가 좋은 걸까요? 아파트 연식이 비슷하다면 더 비싼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은 단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례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의 세 행정구역이 합쳐져 만들어진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지도에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단지라고 해도 위쪽은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 속한 단지이고 아래쪽 단지는 성남시, 동쪽에 위치한 단지는 하남시의 아파트입니다. 같은 생활 권역이라 해도 내 집의 주소가 서울인 것과 경기도인 것은 가격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과 싸우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례 주민분들이 위례를 선택하고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개인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 가까운 위치. 두 번째, 도시 내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신도시의 쾌적함. 특히 위례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환경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위례 휴먼링입니다. 휴먼링은 위례 내부를 순환하는 도보인데 차도와 도보를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통행자가 한 번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위례 신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든 산책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 갖추어진 자녀 교육 환경. 네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그럼 반대로 떠나고 싶어 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위례 진출입로 병목 현상에 의한 피크 시간대 교통체증. 둘째, 개선됐지만 아직 부족한 대중교통. 교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서울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쉬운 대중교통망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공사 중으로 25년 개통 예정인 트램 위례선이 위례를 위아래로 이어주며 8호선 남이래선, 독정역, 5호선 거여역 접근성을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착공이 가시화되어 23년 중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이는 위례 신사선이 위례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직결되어 위례 주민분들의 오랜 염원인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를 하나씩 둘러보며 위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이므로 아래 댓글란에서 원하시는 아파트를 찾아가셔도 좋고 위례 아파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은 천천히 다 보셔도 좋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이름과 같이 테라스 형태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8년 민간 임대로 2017년 분양이 시작된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한적한 테라스가 있는 거주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아파트에 임대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는 조용하고 한적해서 좋았습니다. 위례한빛 초품하여서 자녀 있으신 부모님들의 수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8호선 남이래역이 도보로 가능하며 추후 생길 창공역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주변 상권은 부족합니다. 단지 내 식당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단지 내에 사우나가 있다고 하네요. 조경으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단지라고 하네요. 대로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정 동은 차량 소음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형 위주라 단지 내부가 개방감이 더 좋고 동간거리도 넓습니다. 위례한빛 초품아이고 8호선 남이래역 도보가 가능하며 추후 생길 위례선 창공역까지는 1km로 버스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65세대로 대단지에 널찍한 풍경은 없지만 상권과 역에
가장 가까운 단지인 점이 장점입니다. 배정받는 위례안비 초등학교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해서 초등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선택률이 떨어지는 단지인데 오히려 아이들이 많지 않아 조용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분도 계셨습니다. 5단지는 위례역 푸르지오 중 가장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입니다. 위례역 푸르지오 5단지와 6단지 사이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마주보고 있어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상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례역 푸르지오 4단지입니다. 참고로 위례역 푸르지오는 단지 관리가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개 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관리는 합쳐진 600세대 아파트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평부터 시작하는 대형 평형 단지입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위례 중앙광장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8호선 남위례역과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이 완공되면 상공역 추역세권이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17세대의 중대형 평형이다 보니 단지 내부 공간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주민분들의 후기로는 상권이 가까워서 살기 좋으며 집이 따뜻해서 난방비가 많이 안 나온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시네요. 위례 중앙초를 배정받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겠습니다. 위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영화관, 학원가, 병원, 쇼핑 등이 편리합니다. 초등학교는 대로 건너 있지만 구름다리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아이들 킥보드와 장난감들이 있는 모습을 보아 어린 자녀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주거복지 유형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3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복지주거 형태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입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복지입니다. 공급 대상 특성상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아파트보다 좀 더 젊으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인데요. 장기전세와 국민임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최대 평형이 22평형이고 220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장기전세라는 용어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토지 소유는 정부가 갖고 사용 권한인 전세를 장기로 줘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주거복지 형태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이름은 송파위 A12단지 한납이 발되었으며 중앙광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번잡한 상권과 조금 떨어져 있어 단지가 조용하여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위례 위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5호선 거여역과 조금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9평형부터 59평형까지 있는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송파구 아파트이며 동배치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인데요. 서울 위례 별초를 배정받습니다. 40평형대만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외형까지 시선을 끄는 아파트인데요. 리조트 느낌의 아파트입니다. 위례에서 가장 처음 민간 분양된 아파트이며 세대당 주차 대수가 2대인 아파트입니다. 쇼핑과 학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거주 만족도가 높은 듯합니다. 군인분들의 관사입니다. 일반인분들은 거주할 수 없는 아파트이지만 구경해보시라고 돌아봤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특수전사령부와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지은 아파트이다 보니 이런 군관사용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짓몰이 있어 상권 이용이 편리하고 위례별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동배치가 일렬로 길게 배치되어 있어 단지 내부 개방감이 느껴지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위례 2차 아이파크는 그런 부분에 있어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지 내부는 힐스테이트 송파위보다 아이파크가 더 마음에 드네요. 다음 아파트는 위례 아이파크입니다. 서울 위례 별초를 배정받음으로 초등학교와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지만 위례 중앙상권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부가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졌는데 내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단지라 유동인구도 많고 단지 내 분위기도 북적이며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단지입니다. 서울 송내초를 배정받음으로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위례 중앙역이 가깝고 상권도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가운데 위치이기에 위례 내에서 어디로든 가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연앤 센트럴 자이와 비슷한 입지의 가격은 저렴한 가성비 단지로 선택해볼 수 있겠네요. 33평부터 78평까지 대형 평수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위례 중앙상권과 인접해 있으며 위례 중앙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호재에 의한 가격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가격에 대한 제 생각을 섣불리 표현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좀 말하고 싶네요. 서울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위례 신사선 초역세권이란 이유로 주변보다 4억 더 얹어서 살 거라면 그 돈 얹어서 서울 진입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아파트는 브랜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상권 이용이나 위례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위례 중앙역까지의 거리가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부를 둘러봤을 때 대단지의 넓고 쾌적함이 느껴졌으며 특이점은 놀이터가 재밌어 보인다는 부분이었네요. 내부 자재나 구조는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엠코타운은 위례초를 배정받아 학교가 가깝고 중앙광장 상권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더스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긴 하지만 엄청 큰 장점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단지 내부의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아서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정도까지가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슬리퍼 상권이라는 생각입니다.
38평부터 47평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는 길 건너 서울빌의 별초를 개정받으며 상권 인접성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작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 아파트도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라는 점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위례고운초에 배정됩니다. 위례고운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19명이고 학급수도 12학급뿐입니다. 위례고운초가 과소학급이 된 이유는 영구 임대 아파트와 같은 초등학교가 배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위례고운초 배정이 되는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례고운초를 배정받으며 중앙상권과 가깝고 바로 아래엔 창곡천, 위례휴먼린이 담사는 아파트입니다. 위례신사선이나 트램1회선 접근성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39평형 붙어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이 예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버랜드 조경팀이 설계했다고 하네요. 최근 16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 찍힌 점이 눈에 띄었던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6개의 아파트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권입니다. 이런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아리 모양처럼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항아리에 담긴 것처럼 단단한 벽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이 단지로 둘러싸여 더 이상 상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없으며 위례 중앙상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아파트들의 구매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가 더 비쌀 수 있죠. 간단히 둘러보니 생활에 편리한 브랜드 상점들이 나름 잘 갖추어져 있어 나쁘지 않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네요. 19평, 21평, 23평, 31평, 34평으로 다양한 평형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례 내에서 가장 신축인 아파트입니다. 위례고운초를 배정받습니다. 단지 옆 항아리 상권 이용이 편리하고 중앙상권과 위례 신사선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브랜드 신축의 상권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점은 장점이지만 초등학교 배정이 아쉬운 아파트네요. 위례초를 배정받으며 동에 따라서는 중앙상권과 위례중앙역이 조금 멀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넓고 쾌적했고 37, 39평형 두 가지 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꽃을 의미하는 플로라와 풍부하다는 리치를 합쳐서 꽃이 풍부한 뜻이라는데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위례초를 배정받음으로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중앙상권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편하게 다니기는 어려운 위치이고 공공합작이라 기본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하네요. 주차유도 등 전동식 빨래 건조대, 알파룸, 골프장 등과 같은 시설들이 없다고 합니다. 위례의 다른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가가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선인데 아무래도 낮은 분양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 시공된 듯합니다. 39평, 45평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위례초를 배정받습니다. 중앙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이 아파트 또한 항아리 상권을 이용해야 하는데 항아리 상권과도 거리가 좀 되다 보니 상권 이용이 불편한 듯합니다.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라 주변 자연 환경이 좋으며 남한산성 산책 도보길 이용이 편리하다네요. 38평,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위례 푸른초를 배정받습니다. 항아리 상권 이용이 편리합니다. 23년 5월에 8억 1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거래되어 많은 혼란을 일으킨 아파트인데요. 최고가가 16억 2천만 원이었으므로 정확히 반토막 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였기에 정상거래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떤 배경으로 거래가 되었던 해당 가격에 실거래가 찍힌 것은 놀랍긴 하네요. 36평형과 39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위례 푸른초를 배정받는 조코마입니다. 항아리 상권과 가깝습니다. 방금 전 호반을 보며 단지 조경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센트럴 푸르지오를 보니 일군 브랜드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축구마여서 단지 내에서 초등생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구형주택이 건설한 위례더일 55단지입니다. 34평형과 54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주변엔 50평형대 단지가 없었는데 큰 평형이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겠네요. 구형 아파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브랜드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례 푸른초를 배정받으며 상권은 위쪽 항아리 상권과 조금 떨어진 위치여서 생활권 내에서도 입지가 조금 아쉬운 위치입니다.